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점과 주점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고, 이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12월 한달치 통계가 더 남았지만 11월까지 감소폭이 큰 탓에 지난해 음식과 주점업 생산은 3년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체감 경기가 좋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회식 문화가 점차 간소화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올 들어 이틀 연속 위안화 절상을 단행하며 고시 위안화 가치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인민은행사나 외환교역센터는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24% 내린 6.4920 위안으로 고시했고, 이는 그만큼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4거래일 연속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최근 두드러진 달러 약세가 위안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 합병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롯데지주와 롯데CRS 등은 어제 이사회를 열어 롯데상사 등 6개 비상장사 투자사업 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는 합병과 분할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6개 비상장사 분할 합병이 다음 달 각사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지난 10월 지주회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됩니다.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16일은 경부와 경전, 동해, 충북선 승차권을, 17일은 호남과 전라, 경강, 장항, 중앙선 승차권 예매가 진행됩니다. 고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표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쪽 양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빨간불이고요. 거래소 쪽은 어제와 비슷하게 또 소폭 상승하고요. 코스닥 쪽은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거래소부터 볼까요? 전일 좀 지지부진했던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이 나왔고요. 또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은 철강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미국발 훈풍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뉴욕 증시는 기술주 선정과 함께 중국 수요 증가에 대한 예측에 따라 기대감에 따라 철강주들의 상승 나오면서 뉴욕 증시 또 첫날부터 아주 화끈하게 올라줬습니다. 그 바람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 지금 불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수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좀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 시총에서 상위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이 오르면 지수도 같이 덩달아 오름세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셀트리온 3인방 주가가 오늘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부품주 등의 선전도 보이지만 엔터,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종별로 지금 업종별로 좀 상이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5원 이상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1065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2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앞으로 1월의 증시 그리고 1년간의 증시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보로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 채널을 개통한다라고 지금 통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어제부터 개통하자라고 러브콜을 보내왔고 드디어 이제 개통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484포인트대입니다. 2500선까지 이제 1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어제부터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19% 소폭 상승 정도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판문점 연락사무소 개통, 청와대는 연락만 복원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 지금 3년여 만에 복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고 관련주 움직이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코스피 일중 흐름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491포인트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지만 2482포인트대까지 쭉 밀려 내려오다가 다시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종일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고요. 상승폭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코스피 업종별로 좀 상이한 흐름들 나타내면서 상승 종목들 꽤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만 삽니다. 외국인이 3,202억 원이나 사고요. 개인 기관 팝니다. 개인은 342억 원, 기관은 2,966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투신만이 지금 235억 원 순매수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들 어제 미국 기술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낙폭이 컸는데 15만원 힘겹게 회복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철강 섹터 화려합니다. 5%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포스코 35만원대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LG화학,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9, 1.69% 하락이고요.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지금 보합이고요. 한국전력, 삼성물산 1% 정도의 하락입니다. 신한제주 강보합이고요. SK텔레콤은 26만 원대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상승폭 지금 거의 다 줄였습니다. 예, 오늘 1%대 강세였는데 코스닥 시장이 지금 강세 흐름을 오늘까지 이어가질 못하네요. 지금 강보합권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823포인트까지 왔던 지금 시장이 조금 전 한 2시 조금 전부터 해서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포인트가 지금 순식간에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일중 흐름들 봤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162억 원에 그칩니다. 개인이 2,249억 원 사고요. 기관이 2,358억 원 순매도합니다. 연기금만이 지금 133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잘 달립니다. 셀트리온 어느새 24만원까지 터치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6% 올라갑니다. 신라젠 10만원까지 오늘 터치하다가 다시 무너졌고요. CJENM도 93,500원까지 밀립니다. 티슈진 오늘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펄어비스 그동안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져 나옵니다. 5.46% 하락, 메디톡스, 로엠, 바이로메드 각각 하락하고요. 슈젤만이 0.52% 정도의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 코미팜, 파라다이스, SK모티리즈 모두 하락하고 셀트리온, 제약만 오늘 셀트리온 3인방만이 선전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66원대까지 올라가면서 4원 90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의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닥 시장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사실 저희가 질문지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1%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보합권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강세 어제 이어졌고요. 오늘 정오경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변동이 좀 생기고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코스닥에 대한 정책 기대감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코스닥이 급등세를 보인 데에는 정책 기대감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27일 핵심 성장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었고 1월 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 R&D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책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업종은 뭐니 해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었는데요. 제약 업종에 관련된 예산이 R&D 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10% 늘어날 것이라는 예산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는 정책 수혜주가 최근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조금은 흔들렸던 코스닥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에 비해서는 코스피 물론 오르고 있긴 한데 좀 오르폭이 적긴 합니다.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코스피
S&P 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강세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워낙 강세, 원달러율이 1060원 초반까지 내려왔는 워낙 강세로 인해서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조금은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적 불확실성은 4분기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2018년 이익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개월 포워드 PER은 7.4배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딥밸류, 락바텀 수준에 많이 와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도가 IT 매도가 좀 제한적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소폭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유입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IT 실적 불확실성은 4분기에 그치고 이제는 18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IT의 밸류에이션 정서가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상승세 흐름이 아마도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올해 한국 증시를 이끌 핵심 축은 IT,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 코스닥 흐름을 보시다시피 코스닥이 좀 어제 급등하면서 12개월 포드 PER이 18배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는 차익 실현 매물과 좀 과열에 대한 부담이 좀 충돌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나 어느 정도의 업황, 그리고 투자할 경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기업들, 결국 코스닥 150위에 있는 좀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 가능성이 있고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압축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크다라는 점에 있어서 코스닥이나 정책 수혜주, 중국 소비주 등에 있어서는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첫 거래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벌써 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한 정오경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게 참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뉴욕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어제 굉장히 좋았다고 하던데 어때요? 뉴욕 증시 올해도 전망은 좋던데. 예, 맞습니다. 연말 연초로 보면서 이 강세 특징을 보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측면에서 꼽을 수가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강세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또 이런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IT와 제약바이오 이쪽 업종 약간 흐름이 상반되어 왔었던 그런 업종이 동반 또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 시장 쪽의 측면에서 본다면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코스피의 지금 3배 정도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업종 종목의 비중을 고려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들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증시만 이런 거 아니라 미국 증시도 연초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찾아본다면, 물론 이제 어제 하루만 보고 절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점검이 필요하겠는데, 일단 어제 흐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S&P 500 지수가 0.83% 상승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0.94% 이렇게 거의 비슷한 상승률로 상승을 했다는 점하고요. 또 업종별로 놓고 봤을 때는 테크 업종이 1.24% 그리고 바이오테크가 2.76% 해서 물론 바이오 쪽이 좀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키 맞추기가 가능한 그런 흐름이었다. 원래 또 바이오테크 쪽이 좀 등락폭이 좀 크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4차 산업 관련한 혁신 산업 그 ETF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인더스트리라고 걔네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쪽 그 종목군도 2.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테크 그리고 바이오 4차 산업군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였다는 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2018년에 투자에 있어서 힌트를 주는 흐름이 아니었나 아주 요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흐름은 사실 작년부터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되어 왔었다는 점 아마 작년 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우리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돌려본다라고 한다면 배당락 지수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보면 오늘까지 한 4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연말에 몇몇 이유로 인해서 이 주주 명부 폐쇄 이전에 정리할 매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그 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려왔었던 그러니까 어떤 정리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했었던 것이 만회하는 그런 측면의 상승도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4일 동안의 상승이요. 그리고 또 그러한 흐름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는 만회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코스닥 지수는 탄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작년 신고가 흐름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 우리 쪽이 12월에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만 좀 안 좋았었던 그런 흐름이 이제는 좀 그러한 안 좋았었던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요인들이 해소되고 12월 경제 지표들이 아직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지속되면서 바로 또 탄력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배당 이후에 상승률 이렇게 따져보니까 4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승률 자체가 차별적이고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2%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승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약업종과 전기, 전자업종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3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100 지수가 6.7%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점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다만 마찬가지로 거래소하고 마찬가지로 업종별로는 상당히 큰 차이. 결국 바이오 쪽이 속한 기술성장 기업이 18%, 제약업종이 13% 이렇게 차별적으로 좀 상승이 컸었던 그런 업종이 있다라는 점. 연초 흐름을 아까 초반에는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치로 다시 확인을 했을 경우에 올해 투자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흐름이 지금 연초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진짜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까지 올랐으면 이 속도의 가속도가 제대로 붙는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확실히 저희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점검 필요하고 주의 필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에 지금 코스닥이 보합권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떤 걸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좀 참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원고를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멀쩡했었는데요. 예. 근데 주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타이밍에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코스닥 강세를 점검을 할 때 제가 과열권에 진입했다라는 몇 가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려고 했었던 걸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상승했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스닥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가 거의 28.5%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그러니까 ETF 종목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참
나타나기 힘든 그런 상승률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스피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월 고점 대비 아직도 3% 정도 낮은 상황이라고 놓고 낮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작년 11월 24일 고점을 넘어서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위치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 이 초강세를 만드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는데 이 800포인트대요. 여기가 단순히 1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2015년의 직전 고점 그리고 좀 더 앞으로 가면 이런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2007년에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을 형성을 했었던 곳이고 또 더 앞으로 가면은 2002년 IT 버블 붕괴 직전의 고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7년 금융위기도 부동산화가 파생상품의 버블이 좀 중심이었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2007년이나 2002년 모두 버블 붕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한 큰 사건의 후유증이 남았었던 그 지수 레벨을 넘어섰다는 점. 그렇다면 그러한 과거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후유증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해서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상승 배경이 단순히 기술적인 그런 의미 말고 국내 기업의 이익 모멘텀 개선 흐름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죠. 코스닥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큰 흐름 여기하고 기술적으로 몇 가지 중요했었던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긍정적 대응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벌써부터 단기 조정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오늘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단기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열을 주의하자. 그러할 타이밍에 들어섰다. 이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틈폭 하락이 나타난다. 이거보다는 급등락을 주의할 구간에 들어섰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 환율하고 파생상품 쪽에 좀 시장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가 달러 인덱스가 91.47까지 최근에 어제 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2017년 9월 저점이 90.68이었는데 여기는 순간적으로 흘러왔었던 데였고 91 정도 되는 레벨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의 반등하고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외국인 쪽 매수가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내일 이후는 또 지급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파생상품 쪽으로 본다면은 이 달러 선물이 연말까지는 계속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지속되어 왔었는데 어제 오늘 매수 반전한 흐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반등도 외국인 쪽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이익 실현성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이때 저점을 만들고 있었던 그런 타이밍에서 연말까지요. 폐장일까지 2만 계약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어제 오늘 이후에 한 1만 계약 정도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만기 지난 동시 만기 이후에 매수 포지션을 좀 쌓아왔었던 것이 대부분 청산이 되고 중립적인 스퀘어 포지션 정도로 현재 시점에서는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어 보이겠지만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빠르게 회복했다는 점, 이 점에서도 수급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까지 들어왔다. 이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또 몇 시간 뒤를 이렇게 미리 바라보고 코스닥 시장 주의하자라고 짚어주신 건데 몇 시간 뒤도 잘 보시니까 투자 전략 잘 짚어주실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도 그랬고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 전략 짚어볼까요? 예, 방금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을 감안해서 연초 강세는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 배경하에서 우리가 기술적 흐름도 좋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긍정적 대응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단기 과열권 진입했다는 정도
이 정도의 차원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 어닝 가이던스가 4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 정도로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 9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실적에 더 관심이 가는 시기가 됐고요. 오늘 오전 기준에 그렇지 않아도 60일 신고가를 따져보니까 93개나 되고 있습니다. 프리어닝 시즌 진입한 상태고 9일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 것이죠. 주가에 이미 그러한 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개별 신고가 종목들 쪽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이고, 최근 5일 동안 상승률 상위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보니까 뭐 한올바이오, 파마, 대웅제약, 뭐 카카오, 삼성바이오, LG전자, 최근 시장의 흐름을 거의 단적으로 종목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IT 소재 업종의 기존 주축 업종하고 더불어서요, 소비재, 바이오, 지난 하반기부터 강세였던 이들 업종, 결국 두 축으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좀 비중 조절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채널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는 많은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DB금융투자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